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마약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마약 관련해 가지고 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마약 관련해 가지고 경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마약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 초범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경찰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거를 이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마약 관련해 가지고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소유,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알선 등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마약의 종류와 행위 태양에 따라서 달리 처벌되는데 뭐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케타민 요거 남옥으로 분류됩니다. 남옥, 향정신성 의약품 중 남옥으로 분류되는데 이런 것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대마를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마약 관련해 가지고 설명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 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를 받을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마약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대응은 알아보겠습니다. 마약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마약을 줍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피의자는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임의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거 처음에 경찰 조사를 가게 되면 모발 및 소변 관련해가지고 임의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이때 임의 제출을 안 하면 제가 여기 써져 있지만 임의 제출하지 않으면 영장 집행으로 결국엔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모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소변 및 모발은 임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우선은 마약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정신과 진료 내역서, 단약서, 약서, 마약 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석 내역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 뭐 초범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고 횟수가 적고 그러면은 혹은 이제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이제 집행유예 이런 걸로 이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범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거나 혹은 마약이라는 것을 모르고 투약됐다는 점, 즉 고의를 부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이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좀 변호사님 도움, 특히나 마약 혐의 인정하는 경우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야 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변호사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법리적인 관점에서 주장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거와 법리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한 상태에서 이제 법리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혼자 대응하기에는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님 도움 받아야 되겠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변호사님 도움 받아야 된다는 거 정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요거는 혐의 부인하는 경우죠. 혐의 없음 나왔고 요거는 혐의 인정해 가지고 선처 구하는 취지로 해가지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됐던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경찰 조사를 잘 받아야지 이제 후에 진행되는 사건들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는 당연히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진짜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혐의다 인정할 건데 내가 뭐 굳이 뭐 변호사 도움 필요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 도움 필요하고 초기 대응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이제 기소유예 받을 만한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즉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도움 받지 않고 결국 진행하다가 뭐 재판까지 가가지고 좀 엄중한 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뭐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꼭 변호사님 도움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님 뭐 형사 변호사님이라고 다 뭐 이런 그 마약 사건을 다 잘 아시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마약 사건 많이 해보신 그리고 이제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신 그런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보시고 그런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